중국이 너무 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옛날에 소련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와 손을 잡는다. 이게 바로 이제 요즘에는 역 닉슨, 역 키신저 구도일 텐데, 이 구도가 과연 실현이 될까는 또 따져봐야 될 듯합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의 남은 후유증에는 무엇이 있나요? 눈여겨봐야 될 점이 러시아와 미국, 중국의 이 삼각관계일 텐데요. 푸틴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보면, 푸틴은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국이 유일한 일극으로 국제 정세의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상황은 세계 민주주의에 좋지 않다. 세계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이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니까 좀 안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푸틴이 말하는 세계 민주주의라는 것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민주주의는 여러 개의 정치 세력이 서로 공존하거나 아니면 서로를 견제하거나 대립하면서 해야지 이게 올바른 길인데, 미국이 모든 것을 다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니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다극 체제로 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다극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할 때 해갈 수 있는 게 미국이 당연히 하나의 극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인도, 러시아, 서유럽,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남미에서는 브라질 같은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여러 개의 극이 어떤 경우에는 서로 의기투합하고, 어떤 경우에는 서로 대립하고, 어떤 경우는 서로 절충하면서 세계 문제를 해결해야지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바이든 행정부는 철저히 부정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일극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 그래서 러시아가 거기에 도전하고 있으니 러시아를 주저앉히겠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것이고, 서유럽까지 끌어들여서 단일 대우를 형성했던 것인데, 지난 3년 동안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우위를 점했고요. 그런 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가지고 있던 시나리오가 많이 흐트러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 전에 바이든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민주당 정권,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주류 세력, 이 미국을 움직이는 주류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마쿠에 있는 어떤 그런 큰 손들을 트럼프가 말하는, 표현한 것이 바로 이제 딥스테이트였거든요. 이 딥스테이트라고 불리는 세력이 미국의 일극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고,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텐데 그 비용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상당히 고통받고 미국의 서민들의 생활이 나빠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이런 주장이 먹혀가지고 이번에 권력을 되찾은 셈일 텐데, 그래서 트럼프의 대외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옛날에 그 라틴어가 있습니다. 프리무스 인테르 파레스예요. 프리무스란 말은 게 으뜸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인테르란 말은 뭐 사이에서라는 뜻이고요. 파레스란 말은 동등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극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미국이 일극 체제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엄청나게 큰 부담을 져서 미국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 내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틀을 다 깨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냐면, 미국이 일극이 아니라 여러 개의 극의 하나가 돼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단 하나 트럼프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그 여러 개의 극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센 극은 역시 미국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미국만이 유일하게 하나의 극으로 존재하는 세상은 미국에 도움이 안 된다. 우리가 미국이 다극체제로 가는 것을 받아들일 때고, 그것이 하나의 추세고 거역할 수 없다. 또 그 다극체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미국에게 더 유리하고 유익한 것이다. 단 하나, 역시 미국은 위대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개의 극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극이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트럼프의 입장과 푸틴의 입장이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이가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어디까지가 이렇게 그 의기투합할 수 있는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중요한 극이 여러 개가 있지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마 세 개의 극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러시아, 중국, 미국일 텐데요. 하지만 이게 세 개의 다리가 있어서 솥이 서 있는 형태일 텐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러시아란 극이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체급이 딸린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합집산이 벌어지게 될 텐데, 트럼프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러시아를 내 편으로 끌어들인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사이가 멀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러시아와 손잡고 함께 중국을 견제하고 주저앉힌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것은 예전에 냉전 시대 때 닉슨과 키신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키신저라고 하는 외교 브레인을 써서 그 전까지 냉전 체제에서 중국과 소련이 한편이 되고 미국이 맞서고 있었는데, 미국이 소련을 주저앉히기 위해서는 중국을 우리 편에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중소 분쟁을 이용해서 중국을 그 미국 편을 만들고, 중국도 거기에 호응했던 것이거든요. 그게 20세기 후반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역 키신저, 역 닉슨 구도죠. 중국이 너무 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옛날에 소련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와 손을 잡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요즘에는 역 닉슨, 역 키신저 구도일 텐데, 이 구도가 과연 실현이 될까는 또 따져봐야 될 듯합니다. 최근에 서방의 저널리스트들이 푸틴의 외무부 장관이라든지 외교 브랜드에게 계속 질문을 했어요.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압박할 의향이 있느냐. 원래부터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제휴하는 관계였지만, 더더욱더 전쟁을 통해 3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더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을 했었죠.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2000년에 집권한 이후로 상당히 오랜 동안 시진핑의 집권 기간을 겹칩니다. 그 사이에 시진핑과 푸틴이 때로는 직접, 아니면 어떤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한 것이 20차례 가까이 돼요. 그만큼 서로 유착관계, 밀착관계거든요. 그런 중국과 이제 거리를 두고 미국과 제휴할 수 있겠냐고 물어봤을 때, 공식적인 러시아 외교 관들의 입장은 우리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를 이간질하지 말라. 지난 30년 동안, 최근 여러 해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정말로 굳건한 우호관계를 다져왔다. 미국이 아무리 구애를 해도 순순히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항상 그렇지만 외교란 것은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러시아가 미국의 구애라든지 제휴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 개의 극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러시아와 미국이 제휴하고 중국에게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인가?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제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꽃놀이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측을 오고 가면서요, 자기에게, 러시아에게 더 큰 선물을 내놓는 나라에게, 그 나라와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미국이 러시아에게 구애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푸틴이 순순히 이 순정을 내놓지는 않을 거예요.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에게 쉽게 말하면 배신당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푸틴이라든지 모스크바의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어떤 그런 행동이 정말로 진심 어린 행동인가를 계속 타진하면서 시험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항상 그렇듯이 겉으로 이제 표정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좀 살살맞은 표정을 짓고 있을 텐데, 만약에 트럼프가 내놓는 선물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러시아에게 엄청나게 유리하게 된다면, 미국과 제휴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중국에게 등을 돌릴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가, 러시아의 기본적인 지난 수백 년 동안의 기본적인 입장이 서유럽과 서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통하지 않고 서방으로부터 냉대를 받으면 등을 돌려서 동쪽을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동쪽과 유대 관계를 맺어서 서방을 견제하려고 하다가, 서방이 또 러시아에게 구애를 한다든지 좋은 관계를 맺자고 하면은 중국이라든지 동쪽을 버리고 다시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난 수백 년 동안에 러시아의 메인 파트너,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곳은 서방이었고, 동방에 있는 열강들은 하나의 보조적인 이용수단에 불과했는데, 그런 상황처럼 푸틴이 그래도 서방과 지금까지 대립해 왔지만 미국이라든지 이쪽이 아주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또 한 번 살펴보면요, 그 사이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왜 러시아가 동방보다는 서방을 더 중시했는가? 왜냐하면 세계 패권 지역이 바로 서방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사이에 최근에 20, 30년 동안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나서 서방, 더 정확히 하면 서유럽의 어떤 패권은 점점점 축소됐고 흔들리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인도라든지 동아시아라든지 중국의 어떤 지분과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이 최근 10년 동안 미국에 대항해서 중국과 맺은 어떤 이런 유대 관계가 일시적인 전술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젠 대전략 차원에서 서방과는 이젠 거리를 두고 동방을 지향한다, 근본적인 변화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게 맞다고 하면은 미국이 아무리 구애를 해도 중국과의 유대 관계를 깨트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양측의 견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항상 그렇지만은 푸틴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입장을 정하고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더 큰 선물을 내놓으면은 중국과의 유대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미국이 정말로 큰 선물을 내놓는다면 못 이기는 채하고 그쪽과 밀착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극의 어떤 대결로 흘러가지만, 그 둘을 견제할 수 있는, 내지는 그 둘 사이에서 균형추를 잡을 수 있는 나라가 이제 러시아가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푸틴은 그 상황에 적응하면서 체급은 딸리지만 양편을 오고 가면서 러시아의 국익이랄까, 이것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자세를 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세 나라의 관계 설정을 보면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겠고요. 예, 사실은 뭐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삼체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왔었죠. 원래 중국 소설이었는데 이것을 드라마로 서방에서 만든 것인데, 이 극이 두 개일 때는 사실 이 물리 법칙에 따른 움직임을, 그 운동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이 세 개의 극이 되면은 정말로 예측 불가능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세 개의 극이 어떻게 움직일까는 정말로 이 고찰방정식일 텐데요. 이런 어떤 구도를 염두에 두고 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